미치 매코넬을 참 이 사람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 원내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단체들이 지난해 거의 1억 달러 가까이를 모금을 해드렸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탈환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약 9천만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끌어모았다. 지금 저희가 제목의 타이틀에 적어놓은 거는 디테일하게 8,750만 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8,75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슈퍼팩으로 불리고 있는 상원 리더십 펀드, 그러니까 세넷 리더십 펀드라는 이 슈퍼팩 하고요, 정치 비영리 단체인 원네이션, 이 두 개 조직이 2021년 1년 동안 총 9,440만 달러를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9,440만 달러를 모금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사용하고 지금 자금 이체한 것이 8,750만 달러를 지금 이체해서 은행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어느 단체도 매코넬이나 전국공화당 상원위원회 NRSC라고 하는데요. 전국공화당 상원위원회와 협력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매코넬이 직접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슈퍼팩이 가지고 있는 돈들은 정치인들한테 직접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쓰면은 선거법에 걸립니다. 슈퍼팩이 가지고 있는 돈은 그 정치인들을 돕기 위한 사이드 잡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직접 정치인한테 지원하는 거나 한도가 있죠. 이제 어떤 단체나 개인이 1년에 5,800불인가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금액 이상은 기부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천 불 기부하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이상의 돈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정치인들을 도와줄 방법은 없습니다. 정당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것도 곤란합니다. 이 정당 조직한테, 의원들이 직접 가입해 있는 정당 조직한테도 직접 돈을 주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조직들이 상원 리더십 펀드라든가 원네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데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이제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돕는 내용들의 프로그램들이 나오겠죠. TV 광고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 사격하는 그런 광고를 돌린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작업들은 이제 하게 되겠죠. 어쨌든 굉장히 큰 지원군이 지금 생겨져 있는 상황이다. 근데 하필이면 이 두 단체가 다 미치 매코넬과는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미치 매코넬한테 충성서약이라도 할 듯한 이런 단체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코넬의 측근인 공화당의 스티븐 로우가 이 단체들을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예비선거와 총선 등 상원 경선에서 소수당 지도자의 정치적 근육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근력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스티븐 로우라는 사람은 팍스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가 분위기가 악화되자 공화당 기부자들은 상하원 다수당이 손에 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공화당이 하원도 다수당이 되고 상원도 다수당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현실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제 감이 왔다라는 겁니다. 하원뿐만이 아니라 상원까지도 지금 다 잡을 수 있겠다라는 감을 잡고 있다. 최근 Real Clear Politics에서 이 내놓은 통계를 보면, Real Clear Politics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해 놓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종합해서 평균치 계산해내고 종합평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Real Clear Politics에서 낸 평균을 보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지지율이 40.8%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낮게 내려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이 40%대로 내려가 있다는 건 상당히 낮게 내려가 있는 겁니다. Real Politics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Real Clear Politics는 좌편향 여론조사, 우편향 여론조사 전부 다 모아가지고 평균을 내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은 좀 이렇게 애매한 숫자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확실한 것은 바이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상원 리더십 펀드하고 원네이션의 강력한 모금 활동도 이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부유한 공화당 기부자들이 켄터키주 공화당원을 대표직에서 축출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코넬 연계 단체를 지지하는데 기죽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거 상당히,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하게 얘기했죠. 이 늙은 까마귀. 예, 그것도 그냥 까마귀가 아니라 고장난 늙은 까마귀라고 이제 이야기. 고장난 늙은 까마귀 이거 해치워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 유권자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이제 상원 지도부에서 이 미치 매코넬 지금 제거해야 된다. 새로운 인물로 갈아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은 공화당 후원자들은 매코넬 쪽으로 돈을 좀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돈이 많은 공화당 지원 후원자들 결국 기득권층들하고 깊숙이 관련되어져 있는 인물이다라는 건 뭐 안 봐도 뻔한 이야기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가 유권자들, 마가 정치인들은 지금 굉장히 자금력에서 물론 이제 넉넉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입장에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인 것이다. 오히려 기득권 공화당 전통적으로 우린 전통 보수야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득권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후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후원금들이 금전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는 마가 정치인들을 후원해주는 금액보다 지금 더 모이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인 상태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해는 됩니다. 저들이 그동안 이렇게 떵떵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과정 중에 정치인들과 결탁해가지고 부를 챙길 수 있었던 기회들을 얻었던 그런 이제 옛 히스토리들이 있겠죠. 그들 나름대로의 히스토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행동들을 하는 것이겠죠. 트럼프한테 우리가 쌓아왔던 공화당을 다 내줄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겠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지 이거는 그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해봅니다. 자중질환 벌어지면 안 됩니다. 공화당 내에서. 이제 프라이머리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프라이머리들이 다 전국적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이 예비선거 프라이머리 할 때 공화당 내에서 갈등의 골이 지나치게 깊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결국에 본선거 가기 전에 공화당 내에서 분열 이렇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지금 상당히 불안하게도 어떻게 보면은 반 트럼프 진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이런 기득권 공화당층 기득권층의 진영이 훨씬 더 많은 자금들을 지금 총알을 좀 챙겨놓고 있다. 프라이머리에서 과연 잘 될까? 공화당 지금 공화당 안에서 공화당을 대표할 후보를 뽑는 예비 경선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 안에서도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선언을 해준 후보가 있는가 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선언 없이 그냥 다른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 선언을 받아가지고 나와 있는 그런 후보군들도 있고 서로 간에 지금 막 경쟁들이 심하게 가는데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말싸움도 벌어지고 서로 간에 좀 반목도 생기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살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살살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다.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공화당이 상원도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 분위기를 저들도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게 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을 하고 그것을 움직이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고요. 욕심이죠. 나름대로의 욕심인데. 근데 반면으로는 이제 반면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은 만에 하나 저들이 링컨 프로젝트처럼 변질된 보수주의자들로 드러날 경우에 그럴 경우에 과연 이 마가 팀, 트럼프 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조금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트럼프 진영 쪽에서 모금한 금액도 상당히 크긴 합니다. 저희가 대략 기억하기로는 한 2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모여져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도 슈퍼팩 통해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억 달러 모아놓은 거는 상원만 집중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전체 레이스를 다 생각해야 되는, 전체 경선을 다 생각해야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차하면은 그거를 2024년 대통령 선거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8,750만 불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돈은 순전히 지금 매코넬의 결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지금 있다라는 점에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위기의식을 좀 가져보는 겁니다. 하여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예. 예, 공화당이 과연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좀 제대로 된 결과를 낼지 안 낼지는 마지막에 개표하면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지금 미리 축배 들고 폭죽 터뜨리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은 이제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뉴햄프셔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의석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일리노이, 워싱턴에서의 경선 지도 확장, 민주당 의원 축출 이런 기회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선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뉴햄프셔 이 네 곳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계속 살펴볼 것이고요. 콜로라도, 일리노이, 워싱턴도 여전히 저희가 관심 있는 주로 지켜보고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특별히 이제 조지아는 저희가 또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전해드리게 될 것이고요. 예. 기대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올해 선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해 주시고 또 대신에 이제 너무 섣불리 막 큰 꿈을 부풀리셨다가 나중에 실망하시면 안 되니까 그럴 게 아니라 지금은 신중한 자세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돌이키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